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지금 월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폭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는 104달러대를 돌파했고, 이란 전쟁 리스크는 다시 폭발 직전이고요. 시장은 이제 CPI 쇼크 가능성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생명 유지 장치 상태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왜 버티고 있는지, CPI가 왜 이번 주 핵심인지, 유가 100달러 시대가 시장에 주는 충격, 연준 금리나 가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우 선물과 S&P 500,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AI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엔비디아 중심 AI 생태계 성장, 이 흐름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지금 AI가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재 시장 상승은 소수 기술주 중심이죠. 즉, 시장 전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일반 소비주,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AI가 모든 리스크를 덮고 있는 시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금리가 아닙니다. 바로 중동이죠. 현재 미국과 이란 휴전 분위기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생명 유지 장치 상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휴전 실패 가능성과 군사 충돌 재개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위기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요. LNG 가격 급등, 해운비 상승, 글로벌 물류 충격으로 동시에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 잠수함 배치, LNG 선박 회항, 유조선 긴장 고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재폭발 가능성이죠. 이번 주 핵심은 단순합니다.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 예상치는요, CPI는 플러스 3.7%. 그런데 문제는 유가가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지금 전쟁과 그 다음은 유가 상승, 그 다음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 흐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입니다. 현재 시장은 원래 연내 금리나 유동성 확대, 성장주 강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PI가 다시 높게 나오면 상황이 바뀌게 되겠죠. 자, 연준의 시나리오 중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CPI 둔화, 금리 인하 기대 유지, 기술주 랠리 지속이고요. 위험 시나리오는 유가 영향으로 CPI 재상승,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금리 인하 연기, 기술주 밸류 부담 확대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AI 랠리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동시에 충돌 중입니다. 이번 주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죠. 참석 예정 인물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팀 쿡입니다. 이번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핵심은 AI 패권, 에너지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전쟁 이후 글로벌 질서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중국의 이란 지원 여부와 에너지 거래 구조, 반도체 공급망 재편까지 모두 압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 증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 재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특징이 하나 나타났죠. 바로 지수는 강한데 시장 체력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은 보통 변동성이 매우 크죠. 특히 지금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유가 120달러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확대, 군사 충돌 재개, 중동 확전, 이것이 발생하면 유가는 단순히 104달러대가 아니라 120에서 150달러까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재폭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재폭발과 연준 긴축 장기화, 소비 둔화, 기업 마진 압박, 증시 밸류 붕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AI가 버티고 있는 마지막 균형 위에 서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CPI가 시장을 살릴지 아니면 유가가 시장을 무너뜨릴지입니다. 현재 월가는 여전히 AI를 믿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동시에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라는 거대한 리스크 위에 서 있습니다. EV 섹터주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3%, 리비아는 마이너스 0.98%, 루시드는 마이너스 4.89% 하락했고요. 6.03불로 정유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17%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장중에 5.83달러까지 밀리면서 52주 최저치 근처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 신호가 하나 나왔죠. 기관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 대형 자금 유입 비중 확대, 거래량도 평균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와 큰손들의 움직임이 서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동 평균선 역배열, 반등 시도 실패 반복, 거래량 증가 속 하락, 전형적인 약세 구조는 맞습니다. 자, 5.62달러 이 구간은 최근 저점이죠. 만약 여기마저 무너지게 된다면요, 추가적인 투매 가능성과 심리 붕괴, 저가 매수 실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반등 포인트는 6.5달러에서 7달러입니다. 특히 7달러를 다시 회복해야 단기 바닥 가능성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딱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차트는 약세, 자금은 일부 유입, 개인은 공포, 큰 손은 관찰 중, 즉 굉장히 애매하지만 중요한 전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싸움은 배터리도 아닙니다. AI도 아니고요, 자율주행도 아닙니다. 바로 차를 어떻게 팔 것인가입니다.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 기업들이 미국 주 정부들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직접 판매를 막는 딜러법입니다. 그래서 왜 루시드와 리비안이 분노하고 있는지, 미국 딜러 시스템이 EV 업체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왜 이것이 단순 판매 문제인지, 루시드가 유럽 실패와 연결되는 이유, 그리고 향후 EV 산업 승패가 왜 여기에 달렸는지 한번 차례대로 분석해 보죠.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딜러 프랜차이즈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회사는 직접 소비자에게 차를 팔 수가 없고요. 딜러를 통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 견제, 지역 딜러 보호,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EV 스타트업들은 기존 딜러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직접 판매 모델로 시작했죠. 즉, 현재 법은 존재하지 않는 딜러를 강제로 요구하는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리비안 사례를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요, 오하이오입니다. 현재 리비안은 직접 판매가 불가하고요, 딜러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이 매장에 와도 가격 설명이 불가하고요, 금융 설명도 불가합니다. 구매 상담조차가 안 되고요, 시승 제공 제한이 있습니다. 리비안 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민은 우리 차를 직접 타볼 수도 없다. 이건 사실상 판매는커녕 경험 자체를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고객들은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온라인 구매 후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소비자 경험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루시드가 지적한 부분은 더 현실적입니다. 현재 루시드 직원들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 설명은 가능하지만 가격 이야기는 위험하다. 구매 유도도 위험하고 계약 이야기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정책 책임자는 일반 직원들이 법률 전문가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차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결국 판매 효율 감소, 고객 이탈, 브랜드 경험 악화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온라인 판매, 직영 매장, 직접 인도 모델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은요, 미국 14개 주에서 직접 판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조차 아직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요, 워싱턴주입니다. 원래는 테슬라만 직접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리비안, 루시드까지 허용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테슬라 모델이 EV 표준이 되는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유럽은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요, 미국식 딜러 강제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직접 판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죠. 판매 부진입니다. 루시드는 유럽 판매 2025년 단 319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입니다. 즉,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죠.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고 자동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루시드는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요, 직영 매장과 현지 딜러 협업으로 하이브리드 구조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이 싸움은 단순 판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미래 자동차 산업 구조죠. 과거 자동차 산업은 딜러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EV 시대는 다릅니다. 현재 EV 기업들은 온라인 판매, 앱 기반 서비스, OTA 업데이트, 직접 고객 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는 기존 자동차 산업과 새로운 EV 산업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EV 시장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배터리 전쟁, AI 전쟁, 자율주행 전쟁을 넘어서요. 이제는 판매 구조 전쟁까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향후 10년 EV 시장 승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딜러 시스템은 소비자 보호일까요? 아니면 EV 혁신을 막는 장벽일까요? 어쨌든 EV 시장이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